대출 금지 규제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출 오징어 게임, 돈 없는 서민은 탈락입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피해를 청약으로 당첨돼서 어렵게 내 집 마련한 분들이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했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집단대출, 즉 신규 아파트 잔금 대출이 들어든 게 참 큰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보통 잔금 대출은 건설사, 아파트와 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집단으로 대출을 해줬는데요. 개인별로 대출 은행을 따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집단 대 집단으로 대출이 진행됐었죠. 그런데 이런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당시의 시세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줬는데요. 보통 분양받고 3년쯤 뒤 입주할 때는 집값이 올랐죠. 4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 때 10억이 됐다. 10억 기준으로 40%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KB 시세, 감정가, 분양가 중에 낮은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가가 되겠죠. 분양가 4억이 기준이 될 테니까 1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겠죠. 원래 예상했던 대출 4억에서 1억 6천으로 2억 4천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 집단대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은행권 전반으로 번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 해지가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결국 끝끝내 잔금을 마련 못한다. 그러면 집 날릴 상황에 처한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현금 부자들의 세상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금융권, 사금융, 심지어 사채까지 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분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파주 운정, 시흥 장현, 그리고 검단 신도시 안단태도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하다는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참 절망적인 소식이죠. 여기에다가 신용대출도 막히고 있어요. 오늘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 1억 넘는 신용대출로 집 사면 안 된다. 129억 원 회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에부터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로 집을 샀다가 대출 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 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규제 시행의 후폭풍이라고 나왔고요. 집단대출 안 돼. 신용대출도 많이 못 받아. 결국 이런 폭탄은 누가 떠안는 걸까요? 또 안 좋은 소식이 같은 날 전해졌습니다. 농협, 국민, 하나에 이어 기업은행까지 주담대를 옥죄다. 이미 DSR 규제로 이런 것들이 시행될 거라는 건 계속 예고가 되었던 반대요. 점점 은행들이 막히고 있으니까 참으로 참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증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MCI,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협, 국민, 하나, 기업은행. 이제 아직 남은 곳들, 여기 나오지 않은 곳들은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은행도 예전에 대출 규제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1금융권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세대출, 이게 가장 큰 폭탄이라고 봐요. 전세대출도 지금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KB 이어 하나도 전세값 오른 만큼만 대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미 국민은행에서 시행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10월 첫째 주부터 전세보증금 증액 이내에 대출만 한다. 예를 들어 전세값이 4억에서 6억으로 2억 올랐다면 지금은 4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증액분인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우리가 흔히 금융당국이라고 말할 때 그 수장인데요.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서 은행들이 그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내용은 전세대출 줄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누가 지적하는지 대체 모르겠어요. 전세대출은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인데요. 누가 전세대출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하니 이거 좀 규제 들어가라 라고 지적했다는데, 누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당연히 대출 총량제, 그리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대출이 실수요자들을 잡는다면 이거야말로 오징어 게임 아닐까요? 이런 생각 저만의 생각일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대출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집단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저는 투기꾼이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작부터 빛이 아닌 빚이 생겨지는 2030 세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요망. 그 중에 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40대 후반 자녀 2명을 둔 가장인데요. 2010년도에 하남에 사전청약 넣어서 10년도 12월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는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제한이 없다고 하고요. 10년도에 사전청약할 때는 15년도 입주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본청약이 8년 걸렸습니다. 2018년, 그리고 19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고요. 대출 규제 들어갔습니다. 결국 지금은 애초에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길어졌고 생각했던 대출보다도 적게 나와서 이분은 지금 현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딱 한 집이에요. 실수요자들이 바라는 건 다주택도 아닌 딱 한 집, 오직 내 집, 딱 한 채입니다. 이런 부분들 대출 규제 계속 들어가다 보니 결국은 서민들이 고통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겨우 한 채 있는 내 집을 담보로 한 오징어 게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발 웃으면서 이런 내 집 마련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